부서별 주요 현안 사항과 협조 사항에 대해서 군정혁신 담당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 담당관 장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찬호 씨. 군정혁신 동아리 10월 정례 회의를 이번 주 목요일로 개최합니다. 현재까지 한 10건의 우수 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행정 내부의 불필요한 일로 회의를 주저해서 토론을 개최합니다. 동아리 회원과 저희 해당 부서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및 주민 참여 관련 부서 간 회부 회의를 오늘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 개소에 준비해서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한 실무 부서 간 회부 회의를 거쳐서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경남도 김현미 청년정책 추진단장이 우리 군 청년정책협의회 임원 간의 소통 간담회를 10월 6일 2시에 개최합니다. 오재한 위원장도 청년활동가 8분과 함께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공유와 함께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통 간담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 담당 쪽에 성과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주에 이소영 계장이 했던 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경남시군에서 투표로서 결정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경남시군에서 투표로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까? 저는 이제 경남시군에서 투표를 한다라고 하기에 저는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진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최다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소영 그러니까 이소영 담당이 있는 그쪽 팀에서 경남에서는 최다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 앞에 쭉 그런 거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종합 상황실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덕분에 추석 연휴 근무생활에 큰 불편 없이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10월 7일은 국장님,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 참석하여 군수님에게 군정 주요 해난사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5일 7일간은 부서장과 담당이 참석하여 부군수님에게 해남사업과 2021년 부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씨 추석 전에 예산 파트 팀들과 저녁 함께 하는 약속은 제가 못 지켜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 쪽 전체 한번 저하고 한번 회식 한번 하는 걸로 일정 한번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3.3민의 종합감사를 10월 6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일을 적게 하거나 안 하면 감사 받을 건이 작기 때문에 징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제 적극적 행정을 계속 거려야 될 행정이 소극적 행정을 하면은 감사 받을 게 별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게 맞는 겁니까? 지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보다는 그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이게 감사의 원칙인 것이죠. 그 과정에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맞겠지만 징계보다는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는 감사 이게 맞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 저는 이제 읍면장님들은 소극적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나가면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계장님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읍면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읍면의 분위기가.
이제 읍면장님들이 사람이 좋고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면장을 좀 적극적인 분으로 이렇게 앉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서로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 저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예, 그렇게 지금은 마우스 계정은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기획에서 담당관 쪽하고 저하고 한번 저녁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씨. 행정복지부 예. 민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 등에서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QR코드와 연계해서 비대면 안심전화 수기 관리 시스템을 오늘부터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안심전화 출입 관리 시스템은 중장년층에서 익숙하지 않는 QR코드 사용 어려움과 수기 메모 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출입 시 지정된 시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출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이 방역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안부 적극 행정 지정 강사 최등님 예. 특강을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에 8회에 걸쳐서 대실에서 개최합니다. 대상은 5급 부수장과 2년 미만 8급 8구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부수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님 씨는 그 앞에는 6급 계장님들 중심으로 특강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반응은 참 그때 좋았다라고 아마 하던데 좀 맞습니까? 사지를 않고 그때 진짜 좋을 시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는 분위기가 좋고 배울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 재숙 과장님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10월 8일 날 5급들 그리고 8, 9급 공무원들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몇 분 정도 선발해서 그 느낀 점 정도를 한번 발표하는 정도, 예를 들어 3분 정도는 5분 정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스스로 죄 있는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래 저는 우리 과장님들 중에 부담 갖지 말고 한 서너 분 정도라도 이 끝나고 난 뒤 느낀 바 정도를 다음 주 간부 회의 때는 한 번씩 정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과장님들이 힘들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특강을 모셔온 건데 그때 느낌만 좋았다 이걸로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그래 저는 이제 과장님들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한 3분이나 한 5분 정도 아니면 한두 분 정도라도 간부회의 때 그날 받았던 특강 내용을 듣고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정도는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어서 제목과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 29일 공시한 변동군 개별주택에 대한 열람 및 이심청을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가 있고 이심청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중으로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김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대하여 정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밴드를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부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로 가구원 재산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70%, 7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 긴급고용 안정자금, 소상공인 최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 4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까지.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군 공식 밴드와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홍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읍면이나 군청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초의료 수급자 198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마스크를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밴드 활용이나 간부회의 활용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과장님들에게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프롬프트 이거 의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혹여 각 과별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게 있으면 이렇게 직접 이제 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밴드를 활용해서 프롬프트의 내용을 적어서 알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과장님들 정도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군수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구원석 과장님 참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정 공장 심사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1시 중회의실에서 있으며, 내용은 우리군 가족친화경영 추진실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족친화기관장의 관심과 의지에 대한 군수님의 인터뷰가 2시에 군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2년마다 가족 친화기관 재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가족 친화기관으로 고성군이 인정받으면 고성군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걸 아시는 과장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최수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고성군에? 예. 우리 여성들의 그 일과 예.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 직장에서 우리가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매주 수요일 날 6시 예. 되든지 대거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 그 가정과 맞습니다. 예. 그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 기관 공공의 기관장들이 그리고 다른 기관장들이 그 여성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했다, 그죠? 이거는 혜택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영어초 학생모심 추진위원회 4차 회의가 내일 6일 2시에 영어면사무소에서 개최됩니다. 내용은 학생모심 설명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목요일 8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어초 작은 학교 살리기가 경남에서 남해하고 고성군입니까? 이제 지사님의 핵심 공략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테니까 네, 경남에서 열심히 모범이 될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제보기 싫어서 나가셨구나, 화면에. 알겠습니다, 정희 씨.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읍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자 간단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특별조치법 상속인 조사 업무의 읍면 협조 사항에 따른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날 15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서는 없느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번호 지역 표시 번호제가 배치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 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에 6자리가 임의 번호로 부여가 됩니다. 예. 이는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
그 시기에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유치할 수 있다는 관점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상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어 예.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문화관광으로 성장하는 고성, 문화관광과 주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드디어 CGV 고성영화관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10월 7일 수요일 1시부터 6시까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4회 정도 시사회 영상을 상영합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영화관 입구 주차장에서 국민 대표를 모시고 개관 이벤트 및 기념식 그리고 영화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영화는 9월 29일 날 개봉한 담보 영화를 공식 시사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1일까지 송악동 고궁에서 제1회 고성공룡 이야기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내 공사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참여한 동치동안 낭독회 그리고 아동문학협회 등과 함께하는 아동문학도시 고성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공수 운동장에 옥타지컬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공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콘텐츠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도시를 선포하고 또 아동문학관 이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이를 잡으면 어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배기 고성체험입니다. 상반기에 12회를 개최했었고 하반기에 10월 10일부터 해가 토 일요일 동안 소학동 고분군 찾아오는 외래 관람객들 대상으로 고성특산품 판매 및 고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밴드의 소학동 고분군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존과 활용을 특별히 좋아해서 활용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문화재가 고수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에서 소가의 문화재를 시작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 상당히 부담을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과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부사장님도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좀 사다 드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아동문학도시 고성 선포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CGV 고성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관식까지 일정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합니까? 업무를? 인력 관리하고 정말 흐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공동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쪽으로 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동일 씨가 노는 담보 이걸 이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겁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각도원입니까? 국제수사 그것만 이야기하던데. 또 꼭 시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10월 8일부터 지금 공식 개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제수사 틀모되고 지금 조사하는 거는 10월 8일부터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공식 개관 이후에 하는 작품들 그걸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아마 신청 접수했던 국민들이 이제 자기 이제 당첨될 거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체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5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되는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계획 수립, 숙박업의 시급 점검, 내장 상계소에 대하여 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팀은 60여 팀, 1000여 명으로 주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공체육시설 11개소의 개방 관련 보고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우리 충분한 방역을 마친 후 휴일부터 1회 이용 인원 50명을 준수하여 고성군민에 한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소독과 개방에 따른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고 시설별 사용 매뉴얼을 오늘 중으로 협회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정상호 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정상호 과장님은
6급 때도 잘하더만은 5급 때도 더 잘한다. 우리 김종춘 과장님은 6급 때보다 5급 때가 더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던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제가 정상호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강석주 통령시장을 만났는데 우리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할 때 10개 팀이 통령을 왔답니다. 그러니까 숙과 식을 통령해서 다 했기 때문에 고성의 행사 좀 더 많이 좀 열어주라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이제 통령의 행사를 할 때 고성에 와서 이제 대학 먹고 축구대회 자고 때 하시는 보면 선수들이 한개씩 있습니까? 팀은 고성에서 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운동장은 빌려주고 예, 예. 숙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숙소를 쓰고 이렇게 한다 그죠? 예, 보니까 사천시장님이나 진주시장, 통영시장은 고성군의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저한테 덕담을 하셔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보완토록 생각이 하겠습니다. 들어서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중간수 시범 운영 실시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석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시간은 06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을 중심으로 청소 확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생활 쓰레기를 주간에 수거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거죠, 과장님. 그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환경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통해서 본인들이 받는 임금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길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추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어촌 1일 3대 공모사업 수면 발표 평가를 10월 6일 화요일 세종시 평가장에서 실시합니다. 우리군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는 고성읍 신부항정 4개소로 평가 내용은 사업 대상지별 발표와 질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선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의를 10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보고회의에 부군수님 참석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촌 유들 300 관련해서 과장님 부담이 크시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부담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시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 다 역할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혼자 모든 걸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성은 섬과 관련해서는 남해나 통영과 거제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고성의 섬의 발전 없이는 팥 없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러리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고성과 같이 모든 경남의 섬이 발전해야 완전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고성군의 섬은 발전할 수 없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 보고 고성을 그냥 또 화면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성에 있는 섬과 같이 발전하는 것이 경남 전체 섬의 발전이다.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녹지 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발생은 차단을 위하여 매트웨어 이종 6,500여 분의 수목을 쉽지 않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10월 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내 사풀 감시원 및 본청 사풀 전문 진화대원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4일간 실시 후 엄정하고 공정한 재용심사를 거쳐 총 127명을 10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명이죠.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 그 전에처럼 배점 기준 이거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추천할 사람 없으니까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1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 26일부터 2개월간이며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 5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방역 지원, 전자출입 명부 안내 도우미 등 5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모집 인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텐더와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룡시장과 밑에 새시장 쪽에 예산 확보 관련된 것은 이제 좀 저한테도 역할을 좀 주시고, 그리고 전에 한번 우리 정점식 위원님에게도 역할을 좀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임위가 아니라도 우리 과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의원님도 많이 활용하시고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네,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수하천 정비 사업 사전 검토 관련해서 10월 7일날 경상남도 하천 안전과와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 검은식 CCTV 51개소에 대해서 10월 8일까지 유지보조업체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도시교통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과에서는 경남 항공고부터 고성중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에 아스콘 전체 포장하고 자전거 도로 및 보도,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배수불량 구간도 전체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악 사거리 쪽에 그 포장 관련돼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부분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상공영 주차장 또 재입찰 하는 거죠. 공고된 적도 있습니다. 최대석 과장님한테 정권을 다 드릴 테니까 너무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어떤 금액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워낙 민원들이 많아서 섣불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니까 우리 최대석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좀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올해 주변으로 정비를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인국도 등 33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 목요일 내년도 일반 농산업적 개발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공로 평가 대회를 위해서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축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 대상이 98호였는데 계약은 63호가 이루어져 있고 미계약된 35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가 작은 곳이 분양이 잘 안 된 거죠? 네. 평수가 작은 곳이 분양이 잘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노큐센터 노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비어 매입 추진입니다.
175헥타르에 계약 재배된 청풍차를 최고성 농협은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고성 화생명 쌀 가공유통센터에서 매입하고 동고성 농협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9만 면에 있는 건조 저장 시설에서 매입합니다. 수매 농가는 152농가이며 매입 물량은 1179톤 정도입니다. 현재 기능성 벼 계약 재배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적 확대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청풍 흑찰이 영연면 임재원 면장님 예, 맞습니다. 영연면장 예. 계실 때 만들었던 지금은 정말 예. 세고성하고 동고성 농협에서 정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아마 임재원 면장님이 영연면장 가시자마자 아마 준비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영연면은 인구도 적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준비한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임재원 면장님한테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경관 보전 직접 지불 사업 이행 점검을 10월 6일에 홍진품질관리본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지구는 2개소로 내각갈전, 마암, 주호 지구로 면적은 25.6헥타입니다. 경관 보전 작물 재배 관리 및 경관 조성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축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소야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재환경 영향 평가 등 추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16.2헥타 중 13.2헥타가 확보됐습니다. 확보율은 82%입니다. 다만 40필지 중 16필지가 확보되고 아주 작은 필지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필지 중 미등기 등 좀 문제가 있는 필지가 있지만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악취 중증 관리 대상 양돈 15농가에 대해서 적정 사육두수 등 준수사항을 지도해서 냄새를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관련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바라보는 데가 참 많죠, 고성군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은,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소신껏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식품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통 규방공예 교육 제1회 교육을 10월 8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동영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모두 27명이고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동영상 개최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상으로 명절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방이 제 방보다 더 크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교감 건립공업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적 허용 방침에 따라서 공정박물관은 아마 수요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공공체육시설도 그렇고 쌍조강 군립공원도 그렇고 수요일부터 정상 개방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엑스포 사무국 관광지 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포 사무국과 관광지 사업소는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한 9천여 명 정도가 방어포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람객 볼거리를 위한 리사이클 화단을 조성해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번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저도 김해 계신 아버님을 뵈러 가지 못하고 고성집에서 잠만 잔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군민들과 출향인들에게는 명절 때 고향에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냥 용돈만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아버님 뵈러 가지 않으면서 서울에 있는 그리고 진주에 있는 아들들은 보고 싶던데 아마 이것이 부모 마음인가 처음 느껴본 추석이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추석 기간에 대부분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 코로나19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였습니다. 아마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1992년도일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셨던 슬로건이 아마 생각이 났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꿀 것인가 이대로 머물 것인가. 두 번째가 유명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고, 세 번째가 의료복지는 절대 까먹지 마라. 저는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저희들 행정은 철저한 방역과 고성군의 경제를 살리는 것,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가 고성형 2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은 국장님들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끝까지 찾고 챙겨주는 것, 그리고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은 행정복지국장님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명절에 아마 타 시군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닷가의 외부 낚시객들, 특히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부는 계도기간 거쳐서 다음 달 13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좀 정리가 필요하고, 이와 맞물려서 계도, 홍보와 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달에 해운대 구청은 해수욕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고, 해운대 구청은 경찰과 구청 직원이 단속했던, 그래서 확진자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영화관 개관, 그리고 지금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 등은 고성군민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오늘과 내일 전체 방역 후 수요일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정상호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사무소 소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소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결권이 법상 하자가 있다면 발언권을 주도록 하고, 조례를 만들 때도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그때 했었는데, 좀 달리 설명하면 모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위원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더디 가는 겁니다.
행정은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이야기했던 송악동 고분군 관리에 대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정확한 행정의 입장을 좀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행정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7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에 들어가는 입구, 즉 진입로가 좁아서 사고 발생 시 소방 차량이나 구급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곳 전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 조금 아끼더라도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고성에는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휴도 공무원들은 부산 449번 확진자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본가가 도산면인 449번 확진자는 물건을 사면서 4분과 밀접 접촉을 했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부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잠복기에 있는 분들을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은 철저한 방역과 고성경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